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주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2등에 적중을 하면서 세후 111만 원을 받았고 주중 영상으로 환급받은 종이 인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많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 제 최종 픽을 참고하셔서 1등과 2등에 적중을 하셔서 너무나도 뿌듯한 회차였고 주중 30회차 국내 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진 회차는 구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역시나 2월이 되면서 4억 2천만 원이 2월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유럽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국내 리그와 J리그 주축으로 승무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31회차 이후에는 국내 리그와 J리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쨌든 4억 2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고 프리미어 리그도 리그 마지막 경기, 프랑스 리그원 경기도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과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적절히 잘 조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웬만하면 빨간색 경기 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니까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14경기 분석 모두 들으시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뉴캐슬. 자, 브랜드포의 경우는 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없지만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의 경우는 본머스 역시 리그 잔류 확정으로 동기부여가 없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브랜드포가 좀 더 우세한 기록을 보여줬었죠. 다만 이번 경기의 경우는 브랜드포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없지만 원정팀 뉴캐슬의 경우는 승점 3점을 획득해서 리그 6위인 첼시와 승점이 같아지면 골득실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뭐 FA컵, 맨시티, 맨유 결승 경기 뭐 누가 우승해서 유로파 진출권이 순위 한 단계씩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뉴캐슬은 승점 3점을 확보해야 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이번 시즌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세트피스나 카운터어택,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의 마무리는 역시나 뉴캐슬이 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퍼의 무패 또한 브랜드퍼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4패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도 브랜드퍼의 무패 그래서 브랜드퍼의 무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캐슬은 사실상 현재 순위에서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브랜드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번니 대 노팅엄. 번니의 경우는 이제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노팅엄 역시 사실상 루턴타운과 승점이 같아진다고 해도 골득실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잔류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승점 1점이라도 획득을 하면서 잔류를 확정짓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번니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던 것처럼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득점 찬스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노팅엄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버티다가 역습을 치는 팀이기 때문에 번니가 홈에서 점유율을 쥐고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겠지만 노팅엄이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팅엄의 허드슨 오도이 선수가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에 물이 올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강등이 확정된 번니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가져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번니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첼시 대 본머스.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최근에 첼시 상승세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첼시의 득점력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첼시의 콜 팔머 선수의 득점 능력
거의 뭐 미쳐 있는 상황이죠. 물론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한 경기 만에 퇴장으로 이번 시즌을 끝내버리는 거의 뭐 연봉을 날로 쳐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스 제임스 선수가 없었던 경기가 더 많았던 첼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적으로도 첼시의 경우는 승점 3점만 더하면 골득실로 5위인 토트넘을 밀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3점 무조건 따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잔류 확정으로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고 솔랑케 선수만 잘 막아준다면 무난하게 첼시가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 맞대결 본머스의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콜팔머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컨디션이 발딱선 콜팔머 선수를 막아내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첼시의 상승세 맞기에는 첼시의 홈이기도 하고 본머스는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뭐 이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챔스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잔류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없다라고 보이지만 기본적인 경기력 측면에서 리버풀이 울버햄튼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14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극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죠. 또한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페드로 네토 선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고 최근 수비적으로도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뺏기거나 실축으로 공격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에 녹아내리는 모습도 나왔는데 리버풀이 잘하는 공격들이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부여가 없어 보여도 리버풀의 경우에는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 감독으로서 고별전이기 때문에 홈에서 아마 많은 홈팬들의 응원도 있을 거고 이제 고별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클롭 감독의 마지막 고별전을 홈에서 승리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클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루턴타운 대 풀럼. 자, 이번 경기에서 양팀 모두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풀럼의 경우는 리그 14위로 잔류를 확정지었고 루턴타운의 경우는 사실상 승리를 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골득실에서 노팅엄에 너무나도 밀려있기 때문에 강등이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 진정한 축구인이라면 루턴타운이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앞서다가 후반전에 연이어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루턴타운의 많은 팬들이 우리는 루턴타운 너무 자랑스럽다 플랜카드를 내걸고 박수를 계속 이어갔고 선수들과 감독까지 팬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축구의 로망 이번 시즌 1부 리그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1부 리그 마무리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루턴타운이 세트피스적인 부분과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한방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 풀럼 원정 경기에서도 루턴타운의 헤딩슛이 골대에 맞는 장면과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었지만 골 기대값은 루턴타운이 근소하게 더 높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루턴타운의 홈이기도 하겠다. 풀럼이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할 텐데 이거 지난 29회차에서 뭔가 생각이 나시죠? 지난 29회차에서 이런 식으로 웨스트햄의 무패를 갖다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정배를 가져가실 분들은 정배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 루턴타운의 로스 바클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축구의 로망 루턴타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맨시티 대 웨스트햄. 이 경기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는 무조건 홈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리그 우승을 할 것으로 동기부여가 강력하다라고 보이고 그 상대가 웨스트햄이라면 무난한 맨시티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맞대결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리그 전적 7승 2무로 맨시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데브라이너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 없이도 1대3 승리를
기록했던 맨시티이고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서 투입됐었던 제레미 도쿠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페널티킥까지 이끌어냈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결장을 하더라도 맨시티 경기력에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데르송 골키퍼가 안아골절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오르테가 골키퍼가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맨시티 같은 강팀은 교체 자원도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줬었죠. 결과적으로 동기부여적인 측면, 맞대결 상성적인 부분, 최근 경기력, 맨시티 홈이라는 이점을 생각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리옹 대 알시스트라. 자, 리옹의 경우가 현재 리그 7위로 6위인 랑스와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죠. 반대로 알시스트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잔류 확정으로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고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리옹의 확실한 우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에서 리옹이 몰아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알시스트라 골키퍼의 선방과 골운이 지지리도 안 따라주는 바람에 골 기대값은 리옹이 높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었던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홈 경기의 경우는 동기부여적으로도 리옹이 우세하고 사실상 최근 리그 9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패배한 경기 외에는 득점에는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옹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리옹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랭스 대 스타드렌.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경기력도 리그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비슷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랭스는 홈에서 득점도 줄지만 실점도 줄어드는 모습, 스타드렌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면서 실점 역시 감소한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지만 스타드렌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주전 공격자원 칼리무엔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티에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랭스 역시 공격 자원인 다라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다라미 선수가 빠진 이후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그리고 지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자책골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랭스의 무패 투픽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구매율이 랭스의 승리에 70% 이상 몰려가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서 어차피 리그 마지막 경기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판단이 들어서 랭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려다가 보통 이렇게 제가 지우개 찬스를 쓰려고 하면 무승부가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자주 나왔었기도 하고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승부에 지금 40% 정도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세를 따라서 저도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툴루즈 대 브레스트. 자, 우선 양 팀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홈팀 툴루즈의 경우는 리그 11위로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지만 원정팀 브레스트의 경우는 현재 리그 4위로 3위인 릴과 승점은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2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툴루즈를 상대로 0대3 이상으로 승리를 한다면 리그 3위로 올라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를 노리기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도 브레스트가 툴루즈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고 브레스트의 경우 공중볼 경합 승률이 프랑스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 롱볼과 크로스웨스 역시 리그 1위, 세트피스 득점 역시 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 확실히 공격 자원들 스티브 무니에 선수 키가 190, 사트리아노 선수 187, 레드아론 선수는 189 같이 장신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홈팀 툴루즈는 지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양측면 윙 자원들 즉 왼쪽 측면의 양그보, 오른쪽 측면의 아부크랄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현재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골키퍼 킥 한 방에 음바페 선수에게 뒷공간을 그대로 열어주면서 실점하는 장면을 봤을 때 확실히 롱볼을 활용을 많이 하는 브레스트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 상성적인 측면에서 브레스트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브레스트가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3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툴루즈의 무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좀 더 크게 보고 브레스트의 다득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툴루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부패 31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